그래서 서울시는 시설에 거주하시든 지역에 거주하시든 균형 있게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 유인 협약에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날 김상한 실장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위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놓고는 시각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탈시설 권리를 왜곡했는데요. 언론 역시 탈시설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라는 식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관점이 빠진 채 형식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B마이너는 서울시의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다 라고 명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 권리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인데요. 한국이 2008년에 비준한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제19조를 보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장애인의 동등한 선택과 동등한 권리가 지역사회와 연결된다는 건데요. 지역사회라는 건 모든 종류의 시설에서 벗어난 환경, 즉 탈시설한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은 면담에서 이 부분을 왜곡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규정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설에 거주하든 지역사회에 거주하든 주거 형태와는 관계없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접근이 보장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9조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일반 논평 5호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김 실장이 말한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 외부의 생활환경을 가리킨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실장은 탈시설이다 아니다 이것보다 시설과 지역사회 간 균형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건 장애인 권리협약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서 시설이 마치 하나의 선택지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탈시설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처럼 일반 논평 5호를 이용해서 탈시설을 왜곡하지 않도록 선택이라는 개념이 왜곡되지 않도록 탈시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사국, 여기서는 대한민국이 될 텐데 이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한 일종의 지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시설에서 살기로 한 선택까지 확대 해석되지 않는다.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일반 논평 5호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좋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 바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개별 지원과 서비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왜곡해서 탈시설이 아닌 시설의 선택권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마치 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근거들을 끼워 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 탈시설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했고요. 정부 역시 2021년에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서 시설 거주 장애인을 순차적으로 탈시설 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통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역시 장애인들의 권리 투쟁에 냉소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리에서 오는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탈시설 권리를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의제로 진지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